여러분 이번 시간 우리 52페이지 볼까요? 두 번째 벽돌벽의 두께입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벽돌 두께와 명칭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 이런 얘기 나옵니다. 0.5B 쌓기, 그 다음에 1.0B 쌓기, 그 다음에 1.5B 쌓기, 2.0B 쌓기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여기서 B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B가 뭐냐면, 여러분, 브릭이라고 읽는데, 이 브릭이 무슨 뜻이냐면 벽돌이라는 뜻이에요. 벽돌의 영문이 여러분 블록이 아니라 벽돌이에요. 우리 블록은 별도로 배우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 B가 요 B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벽돌 반장 두께로 쌓기, 벽돌 한 장 두께로 쌓기, 벽돌 한 장 반 두께로 쌓기, 벽돌 두 장 두께로 쌓기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몇 비 쌓으면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 쌓는 게 아니라 이 벽의 두께가 얼마인지를 빨리 머릿속에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벽돌이 이렇게 쌓으면 이 벽의 두께가 얼마예요? 보실래요? 여기서 여기가 190이죠. 여기서 여기 90, 여기 57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90. 여러분 이렇게 0.5B 쌓기는 벽 두께가 자, 90mm가 돼요. 그러면 1B 쌓기는 요거 빼고 옆에다 제가 이렇게 쌓는 걸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쌓아요. 좀 더 크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길게 쌓는 거죠. 길게 쌓으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돼요? 190. 즉 1B는 이 벽의 두께가 190mm예요. 그러면 1.5B는 요 두 개 합한 거 맞죠? 요 두 개 합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5B는 계산이 이렇게 되나요? 자, 90mm에다가 줄눈 사이에 줄눈 몇 mm예요? 10mm. 그 다음에 1B 190이 되는 거죠. 합치면 얼마가 돼요? 290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2B는 요게 몇 개요? 두 개. 자, 두 개면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190에다가 자 10mm에다가 190mm가 되는 거죠. 10mm는 왜 들어가요? 이 벽돌과 이 벽돌 사이에 여러분 줄눈 10mm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본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래서 여기 얼마가 돼요? 390. 어라, 얘는 규칙이 있네요. 90에서 190, 290, 390 무조건 100씩 늘어나는 거죠. 왜 이렇게 100mm 늘어나냐? 여러분 0.5B 들어갈 때마다 90이잖아요. 여기다 뭐까지? 줄눈까지 포함하니까 무조건 100mm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90, 190, 290, 390. 그래서 여러분 0.5B는 얼마예요? 에이, 또 금방 까먹으면 어떡해요? 90mm라니까요. 1B는요? 190.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0.5B는 내력벽으로 쓸 수 없어요. 비내력벽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뭐가 되냐면 내력벽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럼 내력벽으로 최소 두께는 몇 B짜리예요? 1B라니까요. 두께는요 190mm.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건 어떤 모양이 아니라 얘는요, 그러니까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가 아니에요. 길이 쌓기가 될 수도 있고 마구리 쌓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벽의 두께 개념을 빨리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52페이지 보면 또 뭐가 나오면 세 번째 벽돌 쌓기 방식이 나와요. 쌓기 방식인데 이 방식은 어떤 나라 명칭을 붙여서 명칭을 붙여놨어요. 첫 번째 여러분 영국식 쌓기가 나와요. 이걸 영식 쌓기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영식 쌓기가 되면 어떻게 쌓는지는 몰라도 내력벽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력벽으로 쌓는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죠. 또 하나
자, 이 영국 쌓기는 기본적으로 쌓기 방식 중에 가장 튼튼한 쌓기 방식이에요. 가장 튼튼합니다. 좋은 거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토막이 나와요. 무슨 토막이 나오냐면 2호 토막과 반. 토막하면 큰일 나요. 반절이 써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2호 토막이 어디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헤매지 마시고 영국식의 이응하고 2호 토막의 이응 서로 묶어버리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반 토막이 아니라 반절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쌓는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이렇게 눈금이 그어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쌓는 건데 봐요. 여러분 여기는 길이면이 보이죠? 이걸 길이켜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마구니면 보니까 마구리켜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이렇게 단이란 표현 안 쓰고요. 벽돌이나 블록 무조건 켜라는 표현을 써요. 아셨죠? 이렇게 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벽돌은 잘 쌓아진 거예요? 못 쌓아진 거예요? 여러분 잘 못 쌓은 거예요. 왜? 여기는 막힌 줄이지만 여기는 통줄이 발생됐죠. 통줄로는 여러분 절대 힘을 못 받아요. 얘는 내력벽으로 쓴다니까. 그럼 문제는 이 통줄로는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요. 없애야 돼. 자, 근데 뭐가 들어가서 없애냐면 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면 여러분 2호 토막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긴 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짧은 쪽에 들어가요. 자, 반절도 여러분 지금 이 길이의 반절이었잖아요. 자, 보실래요? 자, 얘는 어디에 들어가면 짧으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못 들어가요. 어디에요? 요 작은 쪽에 들어가.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면 요렇게 들어가요. 4분의 1이면 이거 2분의 1이죠. 그럼 또 여기서 이만큼 하면 뭐가 돼요? 뭐만큼 하면? 요게 바로 2호 토막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을 길이면에서 이렇게 자른 건 뭐가 돼요? 반절이 된다고요. 결론은 2호 토막과 반절은 사이즈가 같은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2호 토막이 놔지는 거예요. 2호 토막이 놔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깨지 않는 벽돌을 놓기 때문에 놓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요렇게. 자,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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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통줄림이 없어졌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았으면 이제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야, 너 2호 토막과 반절은 어디 켜에 써요? 길이 켜에 써요? 마구리 켜에 썼어요? 마구리 켜에서. 사용된다 또는 마구리켜에서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정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켜에서 쓴다고요? 마구리켜에서. 자, 두 번째, 이와 거의 비슷한 용도 쓰는 게 우리 교재 페이지 53페이지 보면 두 번째 네덜란드식 쌓기가 있어요. 이걸 한문으로 얘기하면 꽃하자 써서 화란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네덜란드도 특징이 뭐냐면 얘도 내력벽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얘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돼요.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서리가 튼튼해요. 그러면 얘도 토막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무슨 토막을 쓰냐면 얘는요 7호 토막을 사용해요. 그러면 얘는 어떤 개념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봐요. 여기 길이 켜죠. 여기 마구리 켜. 이거 길이 켜요. 자, 얘도 지금 잘못 쐈어요. 여기는 막힌 줄이지만 여기는 통줄이 생긴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막힌 줄론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요걸 없애줘야 돼.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뭐가 들어가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냐면
4분의 3짜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4분의 3이면 여러분 상당히 좀 긴 거죠. 그러면 마구리 쪽에는 못 들어가고 긴 쪽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4분의 3이 봐요. 여기가 지금 4분의 요만큼이면 4분의 3이라고요. 자, 여기도 4분의 3이 요만큼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벽돌 놓는 위치가 달라져요. 어디에 들어가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지금 뭐가 없어졌죠? 통줄눈이 없어졌네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야, 너 4분의 3짜리 즉 7호 토막은 어디에서 썼어요? 그렇죠. 길이켜에서 사용되는 거죠. 길이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바꾸면 여러분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외우지도 못해요, 이런 건. 그래서 제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프랑스 시작해요. 자, 이 프랑스식은 절대 내력벽으로 못 써요. 얘는 치장 장식용이에요. 이렇게 치장 장식용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얘는 안쪽 내부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통줄눈이 발생돼요. 이렇게 통줄눈이 쓰다 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비내력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장 장식용으로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미국식 쌓기예요. 자, 이 미국식 쌓기는 한쪽은 영국식에다가 한쪽은 프랑스식을 쌓아요. 이래도 얘는 기본적으로 내력벽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 여기가 참 보면 여러분 이 말뜻 이 내용 그러니까 나라임을 누가 이렇게 지어서 넣는지 몰라도 참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영국은 실용주의 국가죠. 그래서 얘는 뭐가 멋있는 것보다 튼튼하면 좋죠. 자, 다음에 여러분 네덜란드식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토막 할 때 4분의 1 토막하고 4분의 3하고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4분의 1짜리를 써서 벽돌 쌓을래요? 4분의 3짜리를 써서 벽돌 쌓을래요? 저 같아도 4분의 3짜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무조건 큰 게 좋은 거죠. 그래서 4분의 3짜리 써서 네덜란드식이 많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프랑스는 무조건 패션이죠. 멋이 중요한 거지 튼튼한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얘는 치장 장식용이에요. 미국은 모든 인종이 다 모이는 그런 나라죠. 짬뽕이야, 짬뽕. 여기도 짬뽕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5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네 번째 층단 떼어쌓기, 켜걸름 들여쌓기가 나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맨 밑에 53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층단 떼어쌓기. 또 하나 켜 걸름 들여쌓기. 층단 떼어쌓기는 여러분 지금 어떤 데 하냐면 이런 데요. 자, 보실래요? 제가 원래는 여기서부터 요 벽을 벽돌로 다 쌓았어야 돼요. 자,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니면 하기가 싫은 거지. 자, 하기가 싫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고 여기 오늘 싼 거고 여기 내일 할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시 벽돌을 쌓으면 이 부분이 여러분 지금 일자로 돼 있으면 이렇게 하다 보면 통줄눈이 발생되는 거죠. 이거 안 좋다고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마무리를 어떻게 짓냐면 이렇게 져요. 그래서 요걸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럼 내일 이렇게 쌓으면 얘는 통줄눈이 안 생기는 거죠. 결론 층단 떼어 쌓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단처럼 쌓는 거야. 여러분 층단이 뭐예요? 혹시 옛날에 어른들은 계단을 뭐라고 표현하면 층층대, 층층단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자, 층층대, 층층단. 즉
이거 계단첨이란 뜻이에요. 계단처럼. 그래서 우리 교재 잠깐 볼까요? 층단 떼어 쌓기. 자, 벽에 전부를 동시에 쌓지 못하게 될 때 쌓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54페이지 보면 연속되는 벽면 일부를 트이게 나중 쌓기로 할 때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 쌓기 또는 층단 떼어 쌓기. 여기 지금 보면 층단 들여 쌓기라는 표현도 나오죠. 층단 들여 쌓기는 층단 떼어 쌓기랑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 못 쌓아서 내일 이어서 할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직각으로 온 벽체의 한 편을 나중 쌓기 할 때도 층단 들여 쌓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지금 제가 2번 동그라미 두 번째를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벽체가 이렇게 오고 이 벽체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 벽체를 갖다가 여기 쌓고 여기 쌓으면 나중에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쌓는 거죠. 자, 그러면 봐요. 제가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으면 이 부분이 서로 어때요? 이렇게 깍지 끼는 효과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그만큼 어때요? 모서리가 튼튼해지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게 뭐예요? 층단 떼어 쌓기라고 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켜 걸름 들여 쌓기예요. 켜 걸름 들여 쌓기. 자, 이 켜 걸름 들여 쌓기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벽돌 이게 벽이 있어요. 자, 벽이 있는데 요 벽체를 갖다가 쌓을 거야. 그러면 이 벽체를 나중에 쌓을 때는 여기에다 이렇게 한 켜씩 걸러서 이 부분을 벽돌을 안 쌓고 빼놓고 가요. 그러면 이 벽돌 여기에서 벽돌을 쌓을 때 이 부분에 벽돌을 끼워 넣는 거죠. 끼워 넣어. 이게 여러분 지금 한 켜씩 걸러 간다는 뜻이에요. 한 켜씩 걸러서 빼놓고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다시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54페이지 동그라미 두 번째요. 직각으로 온 벽체 한 편을 나중 쌓기 할 때에도 층단 떼어 쌓기 또는 층단 들여 쌓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두기 할 때 이렇게 못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두할 경우는 담당자의 승인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담당자가 공사 담당자가 이 사람이 캡이야. 짱이라고요. 이 사람이 승인을 한다는 얘기는 야, 너 이렇게 안 해?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 해도 되냐면 켜 걸름 들여 쌓기도 해도 된다는 거죠. 담당자가 승인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요 시설개론에서 담당자의 승인 또는요 어떤 표현이 나올 수 있냐면 자, 적당히 또는 적절히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맞아요. 이거 답 찾지 마세요. 저걸로. 옳은 답이면 맞는 얘기고 틀린 답 찾으라면 제가 정답이 아닙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자, 다음에 저 표현이 아무것도 안 돼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5번에 보면 내쌓기가 나와요. 내쌓는 얘기는 여러분 안으로 들여 쌓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내밀어 쌓는다는 얘기예요. 내쌓기가 뭐라고 해요? 바깥으로 내밀어 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내밀어 쌓는데 이거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정면에서 보면 이게 그냥 똑같이 보니까 이걸 제가 잘라서 본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벽돌이 이렇게 쌓아질 거예요. 쌓아지면 보세요. 이게 내부고 이게 외부가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갔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내밀어 쌓기, 내쌓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한 켜 한 켜 나올 때 이렇게 한 켜씩 나올 때는 한 켜씩 내밀 때는 이거 8분의 1b 이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벽돌을 8토막을 해서 그 한 토막만큼 나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두 켜가 같이 나올 때는 4분의 1b 이내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4분의 1b는 여러분 지금 뭐예요? 2호토막만큼이죠. 그러면 너 전체 내미는 한도가 있습니다. 전체 내미는 총 내미는 한도는 2b 이내로 하라고 나와요. 여러분 2b는 몇 미래요? 자,
0.5b가 90이죠. 90, 190, 290, 390. 즉 2b는 390mm 이내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벽돌은 여러분 지금 이것은 대부분 보면 요 옆면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옆면에 이렇게 길이면이 보인다는 얘기는 앞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뭐예요? 마구름이 보는 거죠. 결론 기본적인 것은 내 쌓기는 길이 쌓기가 아니라 마구리 쌓기가 원칙이에요. 이건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는 건 다 이쪽 면에서 보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기초 쌓기입니다. 자, 기초 쌓기라고 해서 벽돌을 쌓는데 주로 벽돌을 쌓을 때는 여러분 줄기초를 쌓아요. 이 줄기초 쌓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페이지 54페이지 보면 여러분 6번째 기초 쌓기. 자, 이 기초 쌓기에서 기본은 여러분 줄기초, 다른 말로 연속기초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55페이지에 보면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관련된 얘기 좀 합시다. 자, 저도 조금 그림을 그려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벽돌이에요. 벽돌. 또 이 부분도 벽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도 여러분 지금 벽돌로 쌓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줄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 쌓기입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인 개념 좀 잠깐 볼까요? 자, 54페이지 여러분 기초 쌓기 동을 1번 볼게요. 벽돌벽의 기초는 가급적 연속 기초로 쌓는다. 결론 이거 줄기초 연속 기초라는 얘기예요. 연속 기초나 또는 줄기초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갈까요? 기초 방법은 철근 콘크리트는 묵은 콘크리트. 여러분 요게 기초판이에요. 이게 기초판. 이 기초판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로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또는 묵은 콘크리트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 벽체의 밑을 넓히는 각도는 60도 이상. 요 각도를 몇 도로 보냐면 60도로 본다는 얘기예요. 60도. 다음에 자, 맨 밑의 너비는 벽체 두께의 2배 이상. 여기서 맨 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네 번째. 맨 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맨 밑의 너비는 요 부분이에요. 벽돌로 쌓은 맨 밑 요 부분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맨 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맨 밑은 여기서 요 두께 있죠. 이게 기둥인지 벽인지 모르겠지만 요 두께의 몇 배? 2배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2배 이상으로 해야 돼요. 다섯 번째, 기초판의 두께는 너비는 기초판의 너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너비가 기초판의 너비가 되는 거죠. 이게 기초판의 너비입니다. 폭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너비는 벽돌면보다 양쪽으로 각각 100에서 150mm 정도 크게 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보다 얘가 커지는 거죠. 여기는 보통 100에서 150mm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100에서 150mm 더 크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기초판의 두께는 기초판의 두께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기초판의 두께가 되는 거죠. 기초판 두께. 두께는 기초판 너비 폭의 3분의 1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에 최소 3분의 1 두께는 기초판 두께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크면 클수록 좋겠죠. 자, 이런 게 여러분 지금 기초 쌓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7번입니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55페이지 보시면 7번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공간 쌓기라고 되어 있죠. 이걸 이중벽 쌓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쌓는 거냐면 이렇게 벽돌을 쌓는데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띄워놓고 쌓아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은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벽돌을 공간을 떨어놓는데 이걸 그래서 공간 쌓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간 쌓기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방음, 방습, 보온, 단열. 여기서 진짜 목적은 주된 목적이 있어요. 주 목적은 딱 하나 있어요. 방습이 진짜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목적은 방습, 보온, 단열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목적은 뭐라고요? 딱 한 가지. 방습, 습기를 막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다 사실은 나중에 뭘 집어넣냐면 이렇게 단열재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야 보온 단열이 되는 거죠. 자, 이 자체도 되지만 좀 덜하죠. 그러면 이렇게 벽체의 두께가 같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벽체 두께가 다를 때는 두꺼운 쪽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깥쪽으로 외부에 위치해야 돼요. 그래 어떤 충격이라든지 또 물을 빨아먹는 게 저항성이 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쪽에 두는데 그러면 너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질 거리가 있는 거죠. 이격, 간격. 자, 이격, 간격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방세 보면 보통 50에서 70mm 정도로 하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거 혹시 말해요 0.5b 정도라고 나와도 여러분 큰 의미가 다른 표현 아니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0.5b는 여러분 얼마예요? 90mm죠. 결론은 여기 100mm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단열재를 제가 두껍게 끼우면 상관없는 거죠. 문제는 이 벽체와 이 벽체가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와 서로 같은 뭘 쓰냐면 연결, 철물을 쓰게끔 돼 있어요. 연결, 철물. 그래서 이게 얇으니까 이 벽체에 고정하는 개념으로 쓰는 게 바로 연결 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5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연결재와 연결재의 배치 거리의 최대 수직거리는 자, 연결 철물의 수직거리입니다. 수직거리는 400mm 초과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00mm 이하로 하고 자, 수평거리는 자, 최대 수평거리는 900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초과는 여러분 요 900mm 포함하니까 이하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900mm 이하로 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직은 400이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수평거리는 900mm마다 하나씩 900mm 이하마다 하나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공간 쌓기가 되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56페이지 보면 내력벽의 구조제한이에요. 자, 내력벽의 구조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력벽으로 되려면 너 꼭 이렇게 되어야 돼 라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내력벽의 길이에 제한을 둬요. 두 번째 내력벽의 높이에 제한을 둡니다. 세 번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이 있어요. 바닥 면적도 조건이 있고 그러면 내력벽의 두께도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력벽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라고 나와요. 이내, 이하 같은 거죠. 자, 두 번째 내력벽의 높이는 만약에 1층은 문제가 안 되지만 2층 건물일 때 2층에서의 높이는 4m 이하로 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은 여러분 얘는 8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게 튼튼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 즉 세 가지 내력벽의 길이, 내력벽의 높이, 바닥 면적이 벽돌 구조와
블록 구조가 같아요. 즉 벽돌에서 이 얘기하고 블록에서 이 얘기해도 다 같은 얘기인데요. 문제는 두께는 각 재료 크기가 달라서 달라요. 그래서 자, 두께일 때는 벽돌 구조일 때, 벽돌로 쌓을 때와 그다음에 블록으로 쌓을 때가 얘기가 달라요.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벽돌 구조일 때는 해당 벽 높이에 그 두께는 20분의 1 이상으로 하게끔 돼 있고, 자, 블록 구조는 해당 벽 높이에 16분의 1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가면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벽이 블록이라고. 자, 벽이 블록이 되는 거죠. 벽이 블록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내력벽의 구조자인데, 자, 우리 교재에서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 8번에 그러니까 56페이지 우리 내력벽의 구조제안에서 6번 갈게요. 토합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토합을 받을 때 여러분 토합을 받는 벽, 토합을 받는 벽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요? 어떤 분은 그 내력벽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아셨죠? 토합을 받는 벽을 여러분 옹벽이라고 합니다. 옹벽. 아셨죠? 이 옹벽을 쌓을 때는 절대 조적식이면 안 돼요. 조적식은 안 된대요. 절대 안 돼요. 자, 그런데 조건을 하나 줍니다. 단 토합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m를 넘지 아니할 때는 이 벽의 높이가, 벽 높이가 2.5m를 넘지 않아요. 이하일 때는 뭘로 해도 되냐면, 이걸 블록은 안 되지만 조적조로, 자, 벽돌 구조에서는 괜찮대요. 벽돌 구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블록은 안 돼요. 벽돌은 훨씬 더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2.5m를 넘지 아니할 때는 벽돌 구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치 쌓기가 나와요. 페이지 57페이지. 아치 쌓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합니다. 자, 상당히 좀 아치가 좀 중요한 개념이니까 알아두십시오.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자, 이 아치 쌓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원을 써요. 원. 그래서 이 반원을 써서 요 원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심점이 되는데, 나중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아치라는 부재의 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더 줄여서 뭐라고도 표현하면 재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면 이 아치를 쌀 때 벽돌로 쌀 겁니다. 이를 쌀 때 여러분 그냥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얇은 합판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놔. 그 다음에 벽돌을 제가 이렇게 싸는데 이 벽돌은 항상 여기에 오게끔 만들어 놔야 돼. 여기에 와야 돼. 자, 그런데 이 벽돌은 가운데서부터 쓰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쌓아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기둥이나 벽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하면 양어깨라는 표현을 써요. 양어깨. 이렇게 가운데로 쌓아가야 돼요. 다시요. 블록은 요 양쪽 어깨에서부터 가운데로 모아져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무너져요. 결론은 요 벽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사다리꼴 모양의 벽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일반적인 벽돌을 쌓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요 벽돌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모르타를 채우면 하나의 벽돌의 사이즈는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하나의 벽돌이 이렇게 돼. 벽돌이. 자, 그러면 제가 봐요. 이 한 장만 제가 벽돌을 망치로 빼려고 두드립니다. 그럼 두드리면 얘가 살짝 밑으로 주저앉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못 내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얘는 절대 이렇게 한 장을 제가 벽돌을 망치로 때려도 안 내려간 이유가 뭐냐면, 빠져야 될 구멍은 이만큼이고 머리는 이만큼이야. 즉 흔히 해서 우리가 짱구는요,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진다고요.
왜? 머리가 크니까. 왜? 그래서 아이들 중에 짱구 머리 있는 애들은 옷을 벗길 때 보면 여기서 끼워서 잘 안 빠지죠.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이러니까 이 힘이 너 이렇게 좀 가봐. 왜? 구멍이 넓어지니까 너 이렇게 가봐. 너 이렇게 가봐. 이래서 힘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치는 꼭 이런 표현 나옵니다. 부재의 하부 요 부분이에요. 이 부재의 하부에 인장력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예요. 이게 여러분 아치의 기본 개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장력이 발생된다, 발생 안 된다, 발생이 안 된다. 여러분 인장력이 발생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는 어떤 힘만 작용이 되냐면 압축력. 자, 이 압축력을 같은 표현이 직압력만 작용합니다. 직압력. 그래서 이 부분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계급을 쌓기 구조 제한에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